여러분 안녕하세요.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9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스토리 한자 특징을 모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부분은 8번째 강의 때 본 내용이죠. 왜 이것을 다시 하느냐? 복습 차원이 아니고요. 다음 글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갓을 쓰고 있죠, 그죠? 이런 갓 모양. 이 글자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세요. 그냥 갓이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 모자는 어떻게 무엇 할 때 쓰는지 아시죠? 그 상간마마, 즉 왕을 만나러 갈 때 벼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모자죠, 그죠? 그 모자의 날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뭐 무릎 모양이라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사용하지 않고 이런 사모의 날개 부분을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은 벼슬을 잘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은 벼슬을 잘못 사용한 경우, 이런 식으로 처리할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두 글자를 합쳐서 무슨 모양의 글자 만들었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것이 갓 모습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갓 속에 사모를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입구자가 있죠, 이렇게 입구자가.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암행어사 박문수가 왕에게 자기가 목숨 바쳐서 임금님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앞에 이 왕이 있죠, 그죠? 왕이 있고요.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제 암행어사가 되었으니까 목숨 바쳐 그 임무를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모를 갓 속에 이렇게 썼을까요, 그죠? 벼슬을 숨기는 그 역할이 암행어사죠. 자, 그래서 이 입은 그럼 누구의 입이냐? 암행어사의 입이겠죠. 암행어사 박문수 입입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나타나 있으면 목숨 명자가 됩니다. 목숨 명자. 목숨 바쳐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입구자가 사라졌죠. 왜 입구자가 사라졌느냐? 이제는 명령하는 그런 위치에다 이제 명령하는 위치에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갓 속에 사모만 있으면 이제는 고향을 향해서 또는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니까 명령하는 위치까지 되었으니까 입구자가 없으면 명령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암행어사 박문수가 지금 어딜 가고 있죠, 그죠? 이 배경을 한번 잘 보세요. 추운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얀 눈이 이렇게 나무 가지 위에 쌓여 있죠. 그러니까 고양이라든지 또는 저 지방 관리들을 감독하러 가는 그 시기가 얼마나 추운 겨울이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를 이렇게 갓 위 안에 쓴 그 의사 박문수가 흘리는 그 땀방울이 점 2개면 뭐라고 했습니까? 얼음이라고 했죠, 그죠? 점 3개는 물방울, 점 2개는 얼음 덩어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갑다는 그런 뜻은 나오겠죠. 이 갓 주위에 맺힌 것이 얼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흘리는 그 땀이 얼음되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갑다 이런 것은 암행어사의 그 마음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 온정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모를 쓴 갓과 사모를 쓴 의사 박문수의 그 모습은 차가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차가울 냉자가 됐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모가 있으면 목숨 바쳐 다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숨 명자, 그 다음에 입구자 없이 이렇게 하면 명령할 영자, 그 다음에 명령할 영자 앞에 점 두 개, 즉 얼음을 붙이면 차가울 냉자가 됩니다. 냉수할 때, 그죠? 자, 그래서 쓰는 순서는 이 점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써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더하기 두 개, 그죠? 더하기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두 개가요. 더하기 두 개는 풀의 모습입니다. 풀의 모습. 식물, 풀. 그러면 식물은 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꽃도 더하기 두 개로 나타냈습니다. 그죠? 더하기 두 개. 해가 또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것도 옛날에 배웠었는데 그것도 더하기로 나타내겠죠, 그죠? 열십자.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그림을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풀초차. 해가 이렇게 뜰 때, 그죠? 해가 뜰 때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 위에 풀이 이렇게 그러니까 풀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초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뜰 때 해가 뜨는 방향으로 풀 속에서 태양을 본다, 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모습이 아마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풀초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사람 인변, 이거 보세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은 사람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은 사람 인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비수비자, 이거 배웠죠, 그죠? 늙어 죽은 사람이라든지 뭐 숟가락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늙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서 있고요. 늙어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홍과 공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이 홍과 공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홍과 공을, 그 형제를 버린 그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가 홍과 공을 버린 그 아버지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쌍하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 늙어서 죽은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인생사를 보는 것이 인생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늙어서 모두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될 화자. 노화, 늙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노화,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사람 인자 정확하게 써주세요. 펜이 자꾸자꾸 이렇게 뒤에 삐침이 생기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거죠. 여기 사람이 있었고, 그죠? 늙어 죽은 그 할아버지 모습이 있는데 그 위에 뭘 이렇게 더하기 두 개가 뭐라 했죠, 그죠? 식물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꽃입니다. 조화를 바치는 것이죠. 조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늙어서 죽은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그 꽃이 조화죠, 그죠? 그래서 꽃을 그 무덤 앞에 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될 화자에 풀초변이 붙어 가지고요, 초두변이 붙어 가지고요, 이렇게 꽃 화자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 꽃은 풀은 꽃으로 된다, 될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림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풀이 꽃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문객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늙어 죽은 할아버지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꽃 화자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가 나와 있죠, 그죠? 한자로 된 숫자.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1 강의 때 배웠죠, 그죠? 다섯 오자라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오자를 가만히 보면, 그죠? 5는 1부터 9까지 어떤 수입니까? 맨 가운데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맨 가운데 있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면 오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만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기 자신이 최고다라는 그런 거에 빠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죠? 입을 벌려서 내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반성을 해서 우리라는 그런 것을 강조해서 우리라는 뜻도 되었는데, 원래는 나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나 오자. 그래서 오자 같은 그런 역할이다 나는,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그 자기 자신이 중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죠? 나의 말씀은 곧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말이 최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최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자기 자신이 최고고 자기 자신이 말씀이고 자기 자신이 최고의 말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 어자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한자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한자를 배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패간자 한번 보세요. 방패간자. 방패는 이렇게 전봇대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전봇대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방패를 두 겹으로 한 이유 아십니까? 여기에서 총이라든지 뭐 칼 이런 것을, 총알, 칼 이런 것을 뚫지 못하게, 창이나 칼 다 뚫지 못하게 두 겹, 세 겹으로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손잡이겠죠, 그죠? 그래서 방패간자를 보면 그 방패를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패간자. 전봇대 모양 비슷하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방패, 그죠? 그 사이에 이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방패의 그 평행을 맞추는 줄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방패간자에 줄을 올려놓으면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느냐? 평평하게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평하게. 왜? 균형을 잘 맞춰야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면 그 정확하게 들 수가 있겠죠, 그죠? 한쪽이 무거우면 그 정확하게 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한자 평평할 평자가 보면은 글자를, 그죠? 이렇게 점을 밑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뻗쳐도 상관없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한자를 쓰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한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일본 한자하고 우리나라 한자하고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한자를 배웠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무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낮자를 배웠는데 이 지금부터는 그 정말 이렇게 스토리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로서 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 두 그림은 앞으로 배울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부품이다, 어떤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하죠. 이것은 언덕이죠, 그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막 불이 나고 있죠. 이 불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점 4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 4개, 이것은 불입니다. 불.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스레인지라든지 또는 뭐 잔디밭에 불이 붙을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불밭에 불이 붙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점 4개는 주로 뭐 고기어자, 말마자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그 역할이 좀 다릅니다. 고기어자에는 뭐 꼬리 지느러미, 말마자에는 뭐 그 말 발굽 4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그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글자 또한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 밖에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조금 전에 있는 거 여기 점 4개 배웠죠. 불이죠, 그죠? 뭔가 아궁이 같습니다. 이게 아궁이. 굴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 나오는 곳, 여기도, 그죠? 이 점이 이렇게 있는데 연기 나오는 곳과 흙토자가 있습니다. 이 아궁이, 옛날에 아궁이 흙으로 만들죠, 그죠?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들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거 한번 보세요. 굴뚝 모습입니다. 굴뚝 모습.
굴뚝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굴뚝 모습이에요. 불을 뗄 수 있는 굴뚝 모습입니다. 거물 흑자가. 그러면 굴뚝 모습을 보고 왜 검다의 뜻은 흑자를 만들었는가? 왜 검다가 되었겠습니까? 아궁이를 보고요. 아궁이에 들어갔다 나오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고기 한번 안에 머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색깔이 되는지. 더 이상 자세하게 말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널판지 모습입니다. 널판지 나무 결 모습을 본떠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의 뉘우치다 할 때 뉘자 같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실 때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뉘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일자부터 먼저 써놓고 이렇게 뉘자 마무리 하세요. 널판지 모습. 자,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떤 개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품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만 배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오수의 개 이야기입니다. 오수의 개 이야기. 오수라는 것은 전라도에 있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오수리. 무슨 리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오수리의 개. 어떤 내용이 한번 볼까요? 어느 날 개가 집을 지키지 않고 큰 대자로 그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개에게로 달려가 들고 있던 사과로 눈두덩이를 향해서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아이고 눈이야 경공죽네. 자, 여기서 개견자 나왔습니다. 그죠? 큰 대자로 자다가 눈이 멍든 개 나오죠?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자, 다음 거죠. 너무나 억울했던 개는 집 뒤편 굴뚝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잠잠히 침묵을 지키며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전에 배웠던 이 굴뚝 나오죠, 그죠? 굴뚝, 그물 흑자. 그 다음 옆에 이렇게 개가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 삐쳤죠, 그죠? 굉장히 주인한테 얻어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기 때문에 삐쳤습니다. 그래서 집 뒤편 굴뚝 옆에 쪼그리고 앉아 어떻게 있더라? 잠잠히 있더라. 그래서 침묵할 때 묵자가 되겠습니다. 잠잠할 묵. 더 이상 억울함을 참지 못한 개는 뒷산 언덕 밑으로 달려가 해가 뜨나 달이 뜨나 땅을 치며 땅을 누르며 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서러운 개팔자야. 아이고 서러운 개팔자. 누가 개팔자를 상팔자라고 했나 그냥.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언덕에서 그죠? 언덕에서 해가 뜨나 달이 뜨나 그 개가 땅을 누르더라 그죠? 그래서 누를 앞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글자가 얼마나 획순이 많습니까? 그러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자, 언덕 아래에서 해가 뜨나 달이 뜨나 그 개가 땅을 누르더라. 이거 못 쓰는 사람 없겠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었고 울음을 거친 개는 죽음을 각오한 듯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죠, 그죠? 갑자기 일어나 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굴에, 이 구멍 혈자가 굴입니다. 굴. 잘 보세요. 굴에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굴뚝 밖으로 엉덩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뜻이 이거 좀 많아요. 여기서 걔가 갑작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또는 그 부딪힌 것 또는 엉덩이가 솟아있는 것, 이걸 다 합쳐서 갑자기라는 뜻도 있고요. 부딪히다, 충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충돌. 그 다음에 우뚝 솟을 돌출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굴 속에 그죠? 갑자기 부딪혔다. 그 개가 머리를 쳐박았다 이거죠. 갑자기. 또는 부딪히다 할 때 충돌.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밑에. 주인은 그 개를 찾아서 막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어요. 누룽아, 누룽이 어디 있니? 하고 찾는데
언덕으로 가보니까 굴 속에 자기 개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죠? 어떻게 하느냐? 누렁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빨리 가자 집에 하면서 그 개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삐쳤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의 내용은 뭐냐? 그죠? 개 이 뒤에서 엎드린 것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엎드릴 복자, 항복하다. 내가 항복할게 이렇게. 항복하다, 굴복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죠? 이 사람 앞에 개가 이렇게 엎드리는 건데 그 내용이 워낙 재미가 없어서 그죠?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그 개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의기양양해졌어요. 며칠 동안 굶어 놓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개가 그죠? 하늘을 보고 두 번 짖어요. 멍멍멍멍. 그 다음에 땅으로 보고 자기 개 밥그릇 보고 향해서 두 번 짖습니다. 멍멍멍멍. 주인님, 제 밥그릇 비었어요. 이렇게. 의기양양해진 그 개는 그래서 대기 이렇게 하면 큰 그릇을 말합니다. 주인님, 제 대기 비었어요. 제 대기 밥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쓸 때는 그죠? 이렇게 입구자 2개 쓰고요. 그 다음에 개견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 2개 마무리 쓰세요. 쓰는 순서가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요. 이렇게 큰 대자만 쓰고 입구자 쓰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필순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만 지키면서 정확하게 적으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밥을 잘 먹은 그 개와 주인은 그 다음날 이웃집 잔치집에 놀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잔치집에 놀러간 그 주인은 술을 잔뜩 마셨어요. 자기 몸을 이렇게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풀밭 위에 그죠? 담뱃불도 끄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풀밭 마른 풀밭에 담뱃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자,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개가 그죠? 이 스스로 자자는 무슨 모양을 했죠? 코 모양을 했죠. 코 모양. 그러니까 개가 코로 냄새를 맡고 있어요. 무슨 냄새? 연기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죠. 킁킁킁킁. 아니 무슨 냄새지? 큰일 났네. 불이 났네. 이 연기 냄새네. 이런 식으로 개가 코로 냄새를 맡더라. 냄새취. 악취가 나는 것이죠. 이 문 악취야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기 냄새를 맡던 그 개가 자신의 그 코로 어디를 이제 맡는다? 주인의 입에다가 냄새 맡는 거예요. 개는 코가 굉장히 예민하죠. 주인의 입에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떤 냄새 나요? 술 냄새. 아이고 술 냄새. 아이고 술 냄새.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주인님 못 깨어나시겠네.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냄새 취자에다가 입구자를 하나 더 붙이면요. 냄새 맡을 후자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것 같이 보여도 어차피 그림 3개밖에 없어요. 입하고요, 개 코하고요, 그 개견자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냄새를 맡더라, 냄새 맡을로 무엇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후각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급해진 개는 이제는 큰일 났어요.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막 그릇 끼치하고 조금 비슷하죠. 근데 밑에 있는 네모 2개가 빠졌습니다. 하늘을 보고요, 두 분을 이렇게 멍멍 주인님 일어나세요 멍멍 이런 식으로 계속 짖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입구자 2개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개가 하늘을 보고 2번 짖으면서 울더라. 울곡자 통곡을 하는 것이지. 주인님 제발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다급해진 개는 이제 어디를 가느냐? 여기 그 언덕 아래에 있는 냇가로 뛰어갔어요, 그죠? 냇가로 뛰어가서 이게 뭡니까?
다룰 자 아닙니다. 고기 육자에서 온 몸을 뜻하는 육다룰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자기의 그 몸을 분리로 이렇게 구르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분리를 구릅니다. 대굴대굴 구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러할 년, 자연스러울 년이에요. 자연. 그러나 그 개는 큰 불을 이기지 못하고 불탑니다. 자, 그래서 그러할 연자 앞에 그죠? 그러할 연자 앞에 불화자를 이렇게 붙이면 불탈 연자입니다. 그 개가 불을 이기지 못하고 타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불은 뭐 자연스럽게 탈 수 있다, 자연스럽게 발화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배워도 되고 이론적으로 배워도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개가 몸이 젖은 채로 또 불탄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룽아 일어나라, 누룽아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니 하면서 그 주인은 개를 향해서 부둥켜 안고 무척 울었습니다. 결국 그 개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조금 전에 배운 이 널판지에다가, 그죠? 비목이죠, 비목. 비석이 아니고요. 그 비목입니다. 나무로 만든 비석입니다. 그 비목에다가 개의 업적을,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은 이 개는 영원히 행복하게 잠들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적어 가지고요, 그 개의 무덤 앞에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비목 위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은 그 개의 모양을 문서로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양도 알 수 있고 그 문서도 나타냈으니까 모양상 문서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모양상 또는 문서장, 상장할 때의 장자죠. 그러니까 상장이라도 받고 가야지 왜 그대로 죽느냐 하면서 안타깝게 우는 그런 모습이니까. 보세요. 문서할 때도 되고요, 상장할 때도 이 장자로 쓰입니다. 음이 두 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한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부품을 하나하나 배웠으면 그걸 합쳐서 이야기로 진행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스토리 한자는 이렇게 이야기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더 자신있게 한번 배워 나와 보기로 하겠습니다.